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이기만 하는 마을. 그러나 쉴 새 없이 배가 드나들던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침 배 한 대가 항구를 향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쩐 일인지 어획량이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수산물 수출도 반 정도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震災後は、やっぱし中国の方も放射能が入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のを心配してやっぱ検査証を出しました。ちょっと検査をしたのを添付して、はい、書面証と一緒に見せるんだけども、やはり少しそうですね、気になると買い控えも起こ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少し減った部分はい。 어획량만 줄어든 건 아닙니다. 원전 사고 이후 이상한 징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도쿄 인근에서 잡힌 기형 물고기에 이어 날개가 작고 눈이 발달하지 않은 기형 나비도 발견됐습니다. 일본 미야기현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에선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는가 하면 세슘 송어까지 발견돼 충격을 줬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일본 정부는 먹어서 응원하자며 후쿠시마산을 비롯한 일본 동북부 재해 지역 농산물 먹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暫定規制値に適合している食品は健康への影響はないと一般に評価され、安全は確保されておりましたが、より一層食品の安全と安心を確保する観点から2012年4月1日に暫定規制値で許容していた年間5ミリシーベルトから年間1ミリシーベルトに基づく基準値に引き下げました。 엄격하게 관리했다고 하나 피해는 막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는데요. 후쿠시마 주변 어린이 중 40%에서 갑상선 응어리가 발견됐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일본 동북부 지역 농산물 먹기 CF를 찍은 일본의 한 아이돌 그룹 멤버는 최근 세슘 내부 피폭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2011년 4월부터 한 프로그램에서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시식해왔던 방송인 오츠카 노리카즈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먹어도 괜찮다더니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일본 방사능 오염 검사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基準を超えたものについては、基本的には各自治体の方に回収させて、その後は、その魚種については危険な出る可能性がある魚種については、各都道府県で自粛を行ったり、あるいは、政府の出荷制限の指示が出されるといったよう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 일본에서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스스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키 마모루 씨도 그중 한 명인데요. 그는 원전 사고 이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도쿄에 개인 방사능 측정소를 차렸습니다. 가족은 물론 이웃들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과연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식에 방사성 물질은 얼마나 있을까요? 제작진이 직접 생산지가 각기 다른 식품 4가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방사성 물질 측정을 의뢰해봤습니다. 검사 품목은 버섯과 배, 고구마, 우유. 즐겨 먹을 뿐만 아니라 마트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들인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こちら今回さつまいも 검사 결과 후쿠시마에서 약 120km 떨어진 이바라키산 고구마에서만 세슘이 미량 검출됐습니다. 現在日本の基準は普通のお米とかですと100ベケルという基準になっていて、1キロあたり100ベケル以下であれば販売していいということ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も、やはりいろいろな学者さんの説が
いろいろありまして、それで安全という学者さんもいれば、それでは危険すぎる、ちょっと基準が緩すぎるっていう学者さんもいますので、小さい子どもを持つ親の立場からすると、もう少し厳しく基準をしてもらって、検査の方もしてもらった方が安心できるという声が多いですね。 일본산 음식물의 방사능 오염은 정말 심각한 것일까요? 수십 년간 일본인의 식생활을 연구해온 코아카 주니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는 음식의 방사능 오염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일본인에겐 이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없다는 게 그의 지론입니다. 水に乗って出てるのが福島の特徴ですから、水汚染はものすごいんです。そういう意味じゃ実はその韓国なんかにも迷惑をかけていて、太平洋で取れたものがその危険性があって、頭なんか痛くならないけど放射能だから基本的には遺伝子やられるわけですよ。それで遺伝的な被害っていうのは実は目に見えないんですけど、長年これから何万年にもわたって日本人を苦しめるけど、韓国なんかでもほんのちょっとは被害が出てくるということですね。 불안한 사람들과 안심하라는 정부. 과연 누구의 편에 서야 할까요?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우리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최대의 수산물 전문 시장인 부산국제수산물 도매시장. 일본산 수산물의 대부분이 바로 이곳에서 거래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수산물 소비량이 많은 나라인데요. 국내로 들어오는 일본산 생선은 연간 3만 톤에 달합니다. 그중에서는 국내에선 잘 잡히지 않는 생태나 대구 같은 생선이 많은데요. 혹시 일본산이라고 기피하진 않는지 한 유통업자를 만나봤습니다. 일본 거는 거의 주문이 필요한 만큼 식당 같은 데서 주문하고요. 그래서 다 소진이 돼요. 그건 이제 못 팔면 빈장되거나 뭐 부패가 되고 하니까 미리 필요한 만큼 주문해서 나가죠. 생태찌개 식당에 찾아가 조심스럽게 원산지를 물어봤습니다. 러시아산인 거죠, 일본산. 일본산은 없어요, 지금은. 네. 일본산은 좀 약간 꺼려가지고. 똑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른 손님들 드시는 것도 다 똑같아요. 안 꺼리는 똑같이 하는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산물 거래지 노량진 수산시장. 예전에 비하면 이곳에서도 일본산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드시려고 하더라고요. 거의 손님들 일본산이라면 특히 임산부라든가 여기 자녀가 어린 집 있죠. 그런 분들은 거의 일본산 안 드시려고 했어요. 내 아이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은 마음이야 어느 부모나 다 같을 텐데요. 4살 된 딸을 둔 엄마 전선경 씨는 요즘 장을 보는 시간이 부쩍 길어졌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동태 어디 거예요? 원산지가. 동태 러시아예요? 원전 사고 이후로 아예 일본산 수산물은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방사능 검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겠죠. 뭐, 그럼 다 먹게끔 돼 있는데. 아이들 과자 하나 고를 때도 원재료 볼 때 뚫어지게 보느냐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누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 신경을 쓰고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방사능 오염에 있어 유독 먹는 것을 조심하는 이유는 뭘까요? 방사능이라는 것은 우리 전 세계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가장 적은 단위가 원자인데, 이 원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입니다. 외부 피폭은 피폭되는 그 시간 동안만 피폭이 돼요. 근데 내부 피폭은 방사능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24시간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 피폭이 훨씬 위험해요. 음식을 통해 몸 안에 방사능이 침투한 경우를 내부 피폭이라고 하는데요. 방사성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다양한 조직으로 이동하면서 DNA를 파괴하고 세포 재생을 방해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또 방사능은 금방 해독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몸 안에 쌓여 보이지 않게 해를 끼치는데요. 방사성 물질에 장기간 꾸준히 노출될 경우 갑상선이나 생식기, 골수나 근육 등 인체 각 부위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무색 무취의 방사능이 공포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내부 피폭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입니다.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피폭된 아이들 95%가 음식물을 통한 내부 피폭이었는데요. 체르노빌과 달리 일본은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갔으니 수산물이 좀 꺼려지는 게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要するに魚っていうのは野生の生き物で、動いてしまうんで時々高いのが離れたところで取れてしまう場合があるんですね。でそれが問題になってて、農産物の場合はもう土壌が汚染されているところではもう全然作ってないし、それがコントロールできますよね。 그렇다면 실제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도는 어떨까요? 원전 사고 이후 국내로 수입된 수산물은 약 6만 3천 톤. 그중 방사능 검사가 이뤄진 수산물 약 3만 4천 톤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양은 전체 약 10%에 달하는 약 2,800톤이었는데요. 2011년 3월 이후 2012년 8월까지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건 총 116건, 42건이 냉장 명태에서, 그다음 냉동 고등어에서 38건, 냉장 대구에서 13건이 검출됐습니다. 이 중 가장 높은 검출 수치를 기록한 것은 냉장 대구로 기준치 100베크렐에 육박하는 97.9 베크렐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검출이 되긴 했지만 모두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유통에 걸림돌이 되진 않습니다. 자국 내에서 또는 우리 정부에서 검사를 하더라도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어떤 수준의 방사능이 검출이 되고 있고, 그 검출된 건수 자체도 전체량에 비해 가지고는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제작진이 직접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의뢰해봤습니다. 일본산 생태와 도미의 방사성 물질을 확인하기 전 일일이 살을 다진 뒤 게르마늄 감마선 분광기에 넣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측정 결과는 생태쌀에서 세슘 137이 0.7 베크렐 per 킬로그램으로 측정되었고요. 그 외에 다른 검체에서는 요오드 131과 세슘 134 그리고 세슘 137 등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제작진이 의뢰한 검사에서도 방사성 물질은 미량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미량이면 먹어도 될까요?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모두 유통이 됐는데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우리 국민 건강들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방법도 어쨌든 그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식의 샘플 검사가 충분히 그 전체 물량의 어떤 방사능 물질 함유 농도 같은 것들을 보증해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다. 방사성 세슘 기준치의 경우 미국, 유럽은 물론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비교해봐도 낮은 편입니다. 또 일본 식품검사 시 일본 현지 기준치인 100베크렐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00이든 370이든 다 안전한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 1000베크렐을 정한 데도 있고요. 대부분 다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고 지역이라서 자기들이 100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다는데요. 일본은 수산물을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특히 후쿠시마 등 위험 지역은 1차 방사능 검사를 마쳤다는 걸 증명하는 검사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기준치 이하인 것만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치는 과연 안전한 것일까요? 기준치를 정해놓는 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관리할 수 있고 그 정도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잡은 거기 때문에 과학적인 차원에서는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는 수준은 아니죠. 그러니까 미량의 방사선이라 하더라도 어쨌든지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위한 기준치이지 안전 기준치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 과학 아카데미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과 암 발생률은 비례한다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아무리 적은 양이어도 그 양만큼 암 발생 위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논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미량일 경우에는 우리 몸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은 세포가 늘 죽은 것을 다시 재생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주 미량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게 우리 몸에 치명적이 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 몸은 스스로 복구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방사선은 자연에도 존재하는데요. 대지에서 받는 자연 방사능은 0.4mSv. 공기를 흡입할 때나 아스팔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 끼니 먹는 음식에도 방사성 물질이 조금씩 들어있는데요. 드물게 일반인이 인공 방사능에 노출되는 경우는 엑스레이를 촬영할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방사능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연계에서 매년 3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매년 3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1년에 0.12 정도씩을 몇 년간 더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추가되는 게 거진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체적인 영향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 방사선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미량이라도 암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어른들과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어른과 달리 세포 분열이 왕성한 아이들의 경우 소량의 방사능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영유아의 경우는 성인보다 방사능에 더 민감한 걸로 돼 있습니다. 대개 30세 성인하고 1세 미만의 영유아하고는 6배 내지 7배 정도 민감도의 차이가 있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아이들을 보면 소량이라고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원전 사고 인근 벨라루스 지방 아이들의 심장병 원인을 조사한 결과 당시 아이들의 몸에서 발견된 방사성 물질은 매우 소량이었다고 합니다. 本当に低いところに非汚染地帯というところに我々行ったんですよ。そうするとこれと一緒で 0.08 マイクロシーベルトパーアワーという大体もう全く同じ地域ですね。これと同じ地域に行ってで子供に足が痛い子って言って手を挙げてもらうわけですね。こんな感じでもう手がバラバラバラバラっと上がって非汚染地帯なのに7割の子が足が痛いというのが実態。 우리 아이들도 방사능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국회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생태, 대구 등 일본산 수산물이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 재료로 상당 부분 납품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급식 재료 납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본산 수산물은 2,231kg이 들어갔으며 이 중에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생선도 포함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먹어도 우리 아이들 괜찮을까요? 유아, 영아의 섭취량을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성인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평가를 해서 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수치입니다. 세계 각국이 다 다르게 정하고 있는 방사능 기준치. 안전한 기준치가 과연 있기는 한 건지 이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산물 외에 다른 일본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본 건 하나도 없어요. 일본에서 그때 그 이유로서는 전혀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애기 때문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물티슈도 네. 일본 거는 쓰지 않는 거. 꺼려지는 건 먹거리뿐만이 아니었군요. 현이가 먹을래 이제? 부천에 사는 백미영 씨. 그녀는 5살과 2살 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사과를 먹기 전 팍팍 문질러 씻는 건 기본. 미리 식초에 담가두기까지 합니다. 식초는 거의 항상 꺼내놓고 써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소금이요. 그 소금물에 소금하고 식초 푸른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으면 그 방사능 성분이 많이 빠져나온대요. 녹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담가놨다가 먹이는 편이에요. 아이 키우는 엄마에게 먹는 것만 걱정되는 건 아닙니다. 기저귀도 일본께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 사이에 뭐 구매 대행 같은 거에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실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지금은 국내 제품으로 바꿨다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역시 꼼꼼하게 성분과 제조 날짜를 살피는 게 버릇이 돼버렸습니다. 더불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 제조된 화장품만을 골라 사두었습니다. 좀 이제 제조된 지가 2010년 12월 2일이거든요. 화장품의 유통기한이 미개봉 3년, 개봉 후 1년이라고 제가 이 제품의 그 유통기한 그렇게 알아가지고 2010년이면 2013년 11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좀 넉넉하게 구입을 해놨어요. 매일같이 쓰던 화장품까지 지금은 버리지도 쓰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이처럼 방사능 공포는 일본산 수입품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정말 걱정할 만한 수준일까요? 제작진이 직접 방사능 측정을 해봤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일본 맥주와 통풍이 잘 돼 엄마들이 선호하는 일본 기저귀, 그리고 화장품을 실험해봤는데요. 어떤 물건에서도 방사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산 수입품 중에서 농산물과 가공식품, 식품 원료 등은 식약청에서 직접 검사를 하는데요. 수산물과 달리 미량이라도 검출이 되면 무조건 일본으로 다시 보낸다고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하고 요도가 조금이라도 검출이 되면 이 원전에서는 여러 핵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 기타 다른 한 13가지 핵종의 검사를 더 해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을 하고 싶으면 다른 핵종도 안전하다고 검사 성적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다른 핵종의 검사하는 부담이 되니까 자진 반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소량이라도 검출되면 아예 유통이 되지 않는 건데요.
불안이 조금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은 왜 돌려보낼 수 없는 걸까요? 세슘이 일부 미량 나왔다, 기준치 이하 나왔다 해가지고 그거를 프루티늄 검사해와라. 그럼 그거는 대로 핵감으로 못 쓴다, 쓰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치가 넘어간다 하면은 반송을 시키든 폐기를 시키든 뭐 다른 핵종에 대한 어떤 검사 결과를 요구하든 그건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무역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정부도 할 만큼은 한다는데요. 그래도 시민들은 아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녹색당은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모아서 정부의 방사능 무대책에 대한 국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들은 알기를 원할 겁니다. 예. 자기가 먹는 뭐 식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다면 어느 정도 농도로 들어가 있는지 시민들은 알고 싶어 할 것 같고요.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시민단체도 스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30만 명의 최대 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은 최근 독자적인 방사능 기준치를 만들었습니다. 국가 기준보다 무려 90배 낮은 수치입니다.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도 정확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안전 기준치를 설정해 두지도 않고 또 다른 기관이나 전문가들도 정확히 안 돼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런 독자적인 기준치를 지키면서 우리 건강과 환경을 지켜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이곳에서 판매되는 물건에는 방사성 물질 검출 여부는 물론 그 수치까지 표시돼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믿음이 가죠. 아무래도 검사하는 범위가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작기 때문에 여기서 유통되는 그 상품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믿게 되네요. 누구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전문가가 된 주부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본 생협에서도 감자를 했는데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안 사는 거지. 소비가 더 위축되는 거죠. 무서우니까. 근데 이거를 100%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 품절했대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방사능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요. 엄마들은 모임을 갖고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막연했던 방사능에 대한 공포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라면 내 자식에게 좋은 거, 제일 좋은 것만 주고 싶은데 방사능 물질이라는 게, 특히 인공방사능이라는 게 결코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거 알고 있어요.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지만 미량이라 안전하다는 건 모순이죠. 그런데 독인 걸 알면서 아무리 조금 들었다고 해서 그걸 자식에게 주고 싶은 부모는 없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음 세대는 정말 그렇게 불안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맞고 싶었어요. 검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다를 떠나서 보다 근본적인 불안의 원인을 살펴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분명히 국가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기준치를 설정을 했을 텐데 그 기준치 설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국가가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얼마나 정직하게 수용해서 규정으로 정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게 사실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11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주제로 한 무용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 무용의 안무가는 작년 8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폐허가 된 땅을 직접 다녀왔다는데요. 당시의 현장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공연을 기획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언론 매체로만 보다가 직접 몸으로 경험했을 때 느끼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자 큰 어떤 충격이었고요.
그것으로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프다는 통증도 없는데 이것이 그렇게 무섭구나라고 느끼니까 더 무섭고 그 다음에 주인이 이렇게 없으니까 데려가지 못한 동물들 그냥 길거리에 나와 있고 그냥 떠나지 못한 노인들 뭐 가족이라든가 뭐가 없어서 떠나지 못한 노인들만 거기서 혼자 있고 보리원전 사고와 월계동 아스팔트 사고 등 우리 주변에서 방사능이 점점 더 위험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요. 독을 지닌 뱀이 위험한 존재죠. 그 뱀에 인간이 노출되지 않는다면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험 물질이 아무리 많이 존재하더라도 인간이 그 위험 물질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프로메테우스의 불처럼 양면성을 지닌 방사능. 이 시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공정한 시각을 봐주셔야 되고 그다음 원자력 발전 산업계 종사자들도 보다 좀 적극적으로 실제로 있는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과 나누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재앙이 다시 터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방사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위험을 최소화하고 대책과 대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한다면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심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